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많이 혼잡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때문에 이동하실 때 물건이라던가 소지품이 뭐 섞이거나 뭐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으시도록 잘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합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에 연합뉴스TV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성유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깥 기온을 확인해 봤더니 영하 7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한낮 기온이 영하 7도라는 게 1년에 정말 몇 없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뒷자리까지 다 차고 자리가 없으셔서 이렇게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실 만큼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설명회 자리를 준비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요, AI라던가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AI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올해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그리고 지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올해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순서로는 특별히 기조 강연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2026년의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AI,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이 AI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오늘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이인하 교수님을 특별히 모셔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지능, 화면을 넘어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부탁드렸는데요. 저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인하 교수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죠.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인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면서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올까 이랬는데 기후였군요. 아주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30분 동안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축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AI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AI가 트렌드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챗 GPT도 이제 나는 마스터했지 뭐 그리고 이제 잘 쓰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피지컬 AI가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정신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기술이 사람의 일생을 혹은 그 생활이나 기업이나 전반 사회 전반을 막 뭐라고 할까요? 해집어 엎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기술이 나오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인터넷도 그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이 AI는 좀 틀린 것 같아요. AI는 너무나 빠르게 흡수가 되고 또 너무나 빠르게 새롭게 기술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것도 지금 변수가 너무 많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 당황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국가들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기업은 마찬가지지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약간 불안, 공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개인도 대학에 가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변하지 않을 가치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 지향점은 아주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오는 트렌드들이 사실은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된 것도 좀 있고 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회사들은 당연히 과장을 해야 투자를 받기 때문에 과장을 최근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3년 안에 의사 다 없어지니까 의대 보내지 말라고 막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뭐가 이게 과장이고 뭐가 과장이 아닌지는 이게 여러분이 다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주관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게 뭔지 왜 지금의 AI로는 뭐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트렌드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AI 속도만큼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진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생 학부 때만 해도 컴퓨터 한번 부팅하고 그 스위치 키면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한참 기다리고 그 커피 끓여오고 뭐하고 해도 아직도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지금은 몇 초 안에 부팅이 안 되면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막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라는 거는 지금 목적으로 사용할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제 수학자죠. 수학자들이 컴퓨테이션 계산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계산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 IBM의 큰 컴퓨터 아시죠?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계산기였습니다. 근데 그 계산기가 지금 컴퓨터의 약간 원죄 같은 거예요. 계산기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고 그 무리수는 아마 인공지능 기술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지금 특히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특히 전기 사용 관련해서 그죠? 그 무리수 때문에 이제 또 돈을 많이 버신 그 젠슨 황님 같은 분이 계시지만 지금 컴퓨터는 그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자원을 막 낭비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고 가장 지금 컴퓨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AI가 탑재된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은 현실 세계에 나와서 여러분들 옆에서 생활할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기계학습은. 그래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틀라스 그 로봇 보셨죠? 그건 아주 좋은 초이스죠. 그 공장이라는 데는 벌어지는 일이 항상 똑같고 의외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경이죠. 그런 데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선전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같이 가사 일을 하고 애를 돌보고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완전히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지금 그럴 기술이 없는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젠슨 황 같은 사람은 이제 피지컬 AI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공장이 꼭 자동차 생산 공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생산 공장이나 그런 류의 공장들은 뭔가 이렇게 짜여진 스텝 하면은 항상 딱 그 정해진 물건이 나오는 그런 아주 규칙적인 그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공장도 많아요. 그 장인이 중간중간에 뭔가를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 곳에서는 지금 AI나 로봇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넥스트 타겟으로 삼는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가장 큰 지향점인데 그리고 지금 AI가 피지컬 AI에 탑재돼 가지고 진짜 여러분 곁에서 야 가서 빨래 좀 하고 와 그러면 막 빨래도 하고 그렇게 인간과 공생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가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혁이 이루어질 때인데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좀 요원합니다. 요원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낙관론자들도 있고 비관론자들도 있지만 되기는 될 건데 지금 그 기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되진 않고 그 휴머노이드가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움직이면 거의 다 된 거 아니냐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짜여진 움직임을 CES 데모에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 로봇이 들어가는 순간 온갖 그 변화무쌍한 그런 걸 다루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제 어떻게든 뚫는 게 지금 AI 업자들, 그 기술자들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피지컬 AI라는 로봇이라는 게 저 사람의 모양이 될 건가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로봇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거는 그냥 기업의 사람들이 이 프로파간다를 위한 데모용 로봇이지 실제로 로봇의 효용성은 꼭 사람을 닮을 필요는 없다는 게 로봇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스크린 여러분이 뭐 AI하고 일을 하려면 일단 스크린을 마주해야 되죠. 챗GPT한테 뭘 혹은 제미나이한테 뭘 시키려도 어딜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언어를 써야 되죠. 언어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큰 어떤 장애물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은 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생각보다 AI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기가 다 소유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지식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전혀 모르는 약간 저희 TV 처음 나왔을 때 바보 상자라고 불렀지만 이 바보 상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아주 스마트하게 물어가지고 답을 꺼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약간 바보 상자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질문을 하고 언어 사용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이면 AI가 날개를 달아주겠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여기 막 어버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있는데 말로 잘 못해. 그러면은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죠? 지금 뭐 언어를 쓰지 않고 이 그림이나 이런 그 영상이나 뭐 이런 그 음악이나 소리나 이런 걸 가지고도 멀티모델하게 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생성형 AI라고 부를 때 생성의 핵심은 언어예요. 언어로 모든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한계고 여기서 인간의 뇌와 좀 부딪히는 측면이에요. 인간의 뇌는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루에 언어로 소통하는 게 30%가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눈짓 발짓하고 그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눈짓하면 딱 알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대화할 때도 언어로 소통하지 않는 굉장히 넌버벌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100%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 뇌로 소통을 하면 피곤해서 아마 한 일주일은 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언어로 절약. 근데 지금의 이 AI는 에너지를 무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입만 살아 있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이론은 굉장히 해박한데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하는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걸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언어로만 학습을 했고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AI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뇌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해박한데 실제로 요리 책을 많이 읽어서 요리에 대해서 되게 해박한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라면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체득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주 해박한 참모는 될 수 있지만 이 지금의 AI는 절대 뭔가를 결정해 주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바디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지식이라고 해서 이제 disembodied cognition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뇌나 생명체의 뇌는 자기의 바디 몸의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과 부대끼고 하면서 만들어낸 세상의 어떤 모델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생각의 틀이. 여러분은 그걸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몸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는 이 인지적인 능력이나 생각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젠슨 왕이 계속 그 부르짖고 다니는 피지컬 AI는 이 몸을 가진 로봇이
AI를 탑재해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학습하게 하자. 뭐 이런 아주 방향 자체는 아주 올바른 방향인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이제 그 얀 르쿤이라는 메타의 수석 과학자, 여기는 수석 과학자라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관뒀어요. 하도 메타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계속 했는데 계속 하고 다녀가지고 잘렸는지 스스로 관뒀는지 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할 말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돌아다니고. 근데 지금 LLM이라고 하죠. 거대 언어 모델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리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로봇이 막 그 간단한 걸 못 해가지고 막 부엌에서 미끄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여러분이 보는 테슬라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아주 그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은 그거 다 연출된 겁니다. 실제 생활에 오면은 그렇게 못 움직여요. 그리고 모터 자체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가 나요. 거기는 소리를 다 배제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BGM으로 까니까 여러분이 그걸 못 듣는데 어쨌든 이 저기 보면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뉴턴의 만류 인력까지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 AI한테 카메라로 사과를 딱 보여주면 그 사과가 뭔지 얘는 잘 몰라요. 과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로 나올 수가 없다 AI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일단 이 물리 세계, 피지컬 월드로 나오려면 이 바깥 세상을 즉각 빨리빨리 인식해야 돼요. 여기 사람이 많구나. 여기는 뭐 이렇게 공간이 탁 트여져 있구나. 화장실은 어느 쪽에 있구나. 그거를 무슨 빅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잠깐 돌아다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정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지금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빨리빨리 추론을 해가지고 대충 때려잡고 그냥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다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이 생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몸의 움직임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틀라스 로봇이 아주 막 잘 움직이는 거는 지금 마지막에 저 액션 파트만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액션 파트는 아주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아주 그 교묘하게 아주 움직일 수가 있죠. 그 아틀라스 로봇 막 360도 돌아가잖아요, 허리가.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지, 추론 저런 것들이 저 액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걸 연결한다는 거는 거의 천지창조에 가까운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그런 로봇이 만든다는 거는. 그래서 현실의 그 시뮬레이션,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잘 하는데 현실에 딱 나오면 일단은 로봇이 이제 막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현실 세계에 나오면. 그 이유는 일단은 그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지연, 이게 여러분 그 내비 같은 거 가끔 이렇게 하다가 내비가 조금씩 딜레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교차로 벌써 나왔는데 내 내비는 뭐 교차로 진입하고 있고 이러면은 빨리 나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뭐 30ms 딜레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통신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AI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 연결해야 된다. 그럼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온보드로 칩에서 바로바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보드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밥을 한 삼시세끼 드시면 하루 종일 움직일 수가 있는데 AI 지금의 로봇은 사실은 충전을 해도 아무리 해도 1시간을 못 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문제가 있고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삐걱거리면, 그래서 막 이 중국 영상 중에 그런 게 많은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다가 사람을 친다든지 그러면 이 쇠팔이고 이러기 때문에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밖에 내놨을 때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지금 못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지능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위주의 생성형 AI가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이제 바디는 만들었죠. 아틀라스 보면은 아틀라스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일론 머스크도. 저기 저런 게 있었나? 그죠? 그러니까 아틀라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약간 그 테슬라의 로봇은 약간 장난감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 하지만 지금 문제는 기계학습 위주의 AI는 AI대로, 로봇은 로봇대로 완전히 따로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커넥트 시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을 거고 또 로봇 회사나 AI 회사들이 거기에 굉장히 매달릴 겁니다. 그게 이제 피지컬 AI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큰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그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LLM을 사용해서 지금은 약간 트릭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두 이게 보면 막 빨래 개는 로봇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게 앞에 있는 게 빨래라는 걸 인식하는 과정이 카메라가 빨래를 보여주면 그 빨래가 언어로 학습된 서버에 이게 뭐니 그러면 그게 빨래라는 건데 이렇게 갠단다 이렇게 하면 또 통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언어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은 대부분 바로바로 보는 순간 나오지 언어가 그걸 매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만 언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자기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AI 쪽에서 그런 기술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LLM만 너무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얀 루쿤 같은 사람이 이제 저 부분을 뚫으려고 하는 뭐 월드 모델이니 세계 모델이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저런 세상에 아주 그 단순한 물리적인 법칙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지금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온갖 사고를 치면서 이미 몸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다치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다치게 할 수 있고 저런 게 되게 웃기고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저 과정이 되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내가 들이받으면 안 되고 내가 다치고 어떤 물체는 들이받으면 제가 나가 떨어지고 이런 이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법칙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이파이브 하자고 하이파이브 할 때 여러분이 힘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걸 가늠을 하잖아요. 근데 로봇이 만약에 풀 포스로 여러분 하이파이브 했다. 그래서 다 뼈가 부러졌다.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로봇이 알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의 뇌는 사실은 한 번만 그걸 경험하면은 그걸 바로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행동부터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원샷 학습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해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해마가 이제 손상되는 치매 같은 게 걸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뭔가 배운 거를 활용하는. 그래서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나 이런 데서는 그 데미스 하사비스는 이제 뇌과학자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해마의 기능을 닮은 AI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AI가 로봇에 탑재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저기 이제 지속적 학습, 그 continual learning이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습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학습을 하고 그게 계속 쌓이거든요. 지속적인 학습이 되는데 지금 AI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뭘 학습시키면 순차적으로 앞에 있던 것들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10년 일한 로봇이 옛날 일을 다 까먹고 또 엉뚱한 일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한테는. 그래서 노하우라는 게 축적될 수 없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계학습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면들도 해결하려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산 넘어 산인데 굉장히 지금 그 LLM이나 이런 것들 발전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가 막힌 트릭들을 아주 회사들이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 뇌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아마 브레이크스루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아직은 지금의 알고리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감각도 지금 AI는 촉각이 없어요. 촉각 지금 로봇은 촉각이나 후각 이게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은 감각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을 빨리 파악하는데 지금 AI는
99% 시각에 의존합니다. 근데 시각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제 상당히 뇌하고는 다른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그것들이 현실 세계에 나오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챗봇하고 얘기하다가 뭐가 틀리면은 그게 뭐 그 대수롭진 않은데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로봇이 현장에서 뭐 하다가 실수를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전체 공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지컬 AI라는 게 상당히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문샷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고 뛰어들면 이 문에는 못 가더라도 그 중간까지라도 가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의 생활에 로봇이 들어올 걸로 산업에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이제 짜여진 루틴만 하는 로봇 말고 약간은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가 아마 현대 자동차나 뭐 울산의 제조업 이런 데서 컬렉트가 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소비자 그 컨슈머한테 로봇이 공급되려면 가사 로봇 뭐 온갖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로봇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99%의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에 내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를 당했는데 차 사고 같은 거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일론 머스크가 젠슨 황이 그 자율주행 그거 보여주니까 저거 뭐 우리도 저기까지는 했는데 이 그 테일 쪽에 마지막 1%를 완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아마 이제 경험하게 될 거다 하면서 되게 비아냥거렸죠. 그게 사실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그걸 없앤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마스터 하려고 되게 애를 쓰게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든 로봇을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는 챗봇이 아니고 로봇 자율주행차를 포함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맥락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일상생활에 밀어 넣으려는 그런 시도가 뭐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그걸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시도가 앞으로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반세기 동안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뭐 인류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태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고령화는 계속 되고 있고 일할 사람은 필요하고 제조업도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그죠? 뭔가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로봇이 있으면 고령 사회에서 돌봄 로봇도 가능하고 뭐 의료나 헬스케어 이쪽에서도 수술 같은 거 사실 로봇이 하면은 그 정밀도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다양한 상황을 지금 로봇이 다루질 못합니다. 딱 짜여진 프로그램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험한 전쟁이나 재난 상황 뭐 이런 뭐 불난데 들어가서 사람 꺼내오는 거 이런 거는 다 로봇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로봇은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런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들어와서 당장 지금 현대자동차 그 근로자들이 저 로봇이 나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들어와가지고 해버리면 여러분 책상 위에 걔가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좀 이제 어떤 다시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라드니 브룩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로봇 청소기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죠. 로봇 분야에서는 이 갓파더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휴머노이드 웃기고 있네 이런 인터뷰를 뉴욕타임즈하고 했어요. 저거는 진짜 그 마네킹에 불과하다. 그래서 로봇의 가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움직임을 하면서 특수한 용도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예를 들어서 바닥을 하루 종일 쓸고 다니는 로봇 여러분이 바닥을 하루 종일 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필요한 거지 왜 인간이 잘 하고 있는 걸 대체하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되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만들 수도 없고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저거는 사이언스 픽션이다. 이런 촌철살인을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날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로봇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로봇 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로봇 진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스페셜 로봇 있죠.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 김밥만 자르는 로봇이 김밥을 거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르는 그런 로봇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 아주 특정 분야, 도메인 스페시픽한데 그 안에서는 상당한 그 변화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로봇 같은 거, 그리고 뭐 소프트 로봇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게 더 현실적인 예측이고, 휴머노이드 이거는 약간 그 약간 그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전력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네트워크나 이런 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당장 뭐 화성에 달 탐사 로봇을 보내는데 전력 없죠, 뭐 네트워크 통신 불가능하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로봇이 투입될 곳은 대부분 이런 아주 그 어려운 조건, 열악한 뭐 남극 탐험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지, 사람이 편안하게 있는 곳에 로봇이 들어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이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이 반도체 자체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 그래서 지금 구글 딥마인드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의 어떤 새로운 반도체를 설계하려고, 반도체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루프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하면 이 시각뿐 아니라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그 로봇 산업, 그 다음에 엣지AI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로컬한 그런 머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언어를 쓰지 않는 LLM을 전혀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실제로 나오면 산업 현장에서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결국에는 AI와 휴먼이 만나서 그러니까 피지컬한 로봇이 만나서 어떤 산업을 이루고 있는 분야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자동차 업계가 그 부분, 제조업 업계, 거기가 이제 저 공통 분모일 거고, 그게 더 이렇게 점점 벤 다이어그램의 공통 분모 이 부분이 점점 익스팬드 될 건데, 저 가운데를 노리든지, 아니면 휴먼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곳에서 휴먼을 노리든지, 아니면 완전 AI만 할 수 있는 걸 하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화면 기반의